예, 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먼저 그,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여기는 미국이라서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 계속 하고자 하는 내용은 멀티레벨 모델 파트 2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이펙트 모델.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슬라이드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YIJ는 코베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스페시픽 이펙트가 있는데 클러스터 스페시픽 이펙트는 이제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겠죠. 클러스터의 특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고 예를 들어서 I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각 사람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름 사람마다 다름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뭐 인구학적 변수들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거는 코베리트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설명되지 않는 그 나머지 그 개인의 특징은 이제 AI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IJ는 그 같은 사람한테 측정을 한다고 해서 값이 다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반복할 때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날 텐데 그것은 그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측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 퓨어 노이즈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모델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랜덤 이펙트 모델은 클러스터 스트럭처 오브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형을 다시 리니어 모델처럼 리그레션처럼 모형을 표현을 하자면 이제 y는 x 베타 플러스 u가 되는데 이 u라는 것이 보시면은 에러가 두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화이트 노이즈, 퓨어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테매틱 에러는 이제 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다름을 표현하는 오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차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J랑 K랑 같으면 이제 그 베리언스 컴포넌트가 두 개가 나오고요. 다를 때는 그 인디비주얼 이펙트만 나오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앞에 요 모델에서 디라이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에라에 대한 것을 이제 V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것은 음, 그 이 매트릭스 구조는 이제 요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요거는 J는 뭐냐면은 모든 엘리먼트가 완인 다완 1인 그러한 매트릭스가 된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 다이고널 엘리먼트는 요 두 가지가 되고 요 두 개가 되고 나머지는 다 AI가 시그마 A 스퀘어가 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요렇게 똑같은 것을 지금 식2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식1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식1로 표현하는 방법을 컨디셔널 모델 어프로치라고 하고 식2로 표현되는 것을 마지널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지널이라는 것은 결국 AI를 쓰지 않는 것이고요. 컨디셔널은 AI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모델이란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럴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 기분 a 요 컨디셔널 모델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그 a에 대한 모형을 쓰는 이제 레벨 2로 넣어주는 것이고 그러면 파라미터가 세타 1 그러니까 F1이라는 것은 이제 레벨 1 모델 그러니까 관측되는 데이터에 대한 모형이고 레벨 2는 그 관측되는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모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이제 F2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있을 테고 그것을 이제 세타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디셔널 모델로부터 마지널 모델은 단순히 그 랜덤 임팩트를 인테그레이트 아웃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 요 형태가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널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믹스처 모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믹스처 모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에버리지 하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확률을 다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대값을 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냐면 take the average of F1 그죠? 이 요 식 자체가 F1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처럼 생각을 하고 F2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믹스처 모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AI는 이제 노이즈 파라미터 이제가 되는 것이고, 그 노이즈 파라미터를 날려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쓰겠다는 거랑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베이지안에서는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AI라는 노이즈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어를 줌으로써 이것을 랜덤처럼 취급을 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럴한 폼, 이 인테그럴한 형태를 이제 이렇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노말 F1이 노말이고 F2도 노말이기 때문에 노말이라서 형태가 조금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F1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 두 번째가 F2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AI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걸 가만히 보면 이제 식사처럼 표현될 수 있겠죠. 식사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Q 얘를 이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QAI로 표현하면, 요 QAI가 첫 번째 컴포넌트는 리스트 스퀘어 컴포넌트가 되고, 두 번째는 이거를 람다 타임스 플러스 람다 타임스 AI 스퀘어 돼서 이게 그 피널라이즈 L2 리치 리그레션에서 그 피널티 텀처럼 생각되면서 L2 피널티 텀이 됩니다. 그러면 람다가 자연스럽게 그 튜링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저베이션은 이렇게 이제 라이클리우드, 마지널 라이클리우드가, 그러니까 마지널 덴서티의 라이클리우드의 이니셜 안에 있는 텀이 이제 그 L2 피널티 텀이 되는데, L2 피널티 텀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가우시안, 여기서 보면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분해를 해보면, 이제 여기에 요거를 빼주고 더해주고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 Q 람다가 이제 람다와 관계 없는 텀과 람다와 관계 있는 텀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람다와 관계 있는 텀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그 요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니까 AI와 베타니까, 이제 AI와 관련 없는 텀과 AI와 관련 있는 텀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제 AI에 대한 인테그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컴포넌트가 이제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만히 보면, 요것이 이제 아까처럼 보면 요것은 뭐냐면, 첫 번째 텀은 순수하게 데이터로부터 계산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F2 때문에 생기는 텀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것을 최소화, 그러니까 이 라이클로드를 최대화하는 것은 이 익스포넨셜 안에 이 마이너스 텀이니까 요 Q를 최소화하는 것에 볼 테니까, 요 인테그럴을 계산하기 위해서 요 Q를 최소화하는 게 뭔가를 보자는 게 이제 그 다음 아이디어인데요. 그거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예. 그래서 그 Q를 최소화하는 걸 찾아보면 그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그러니까 얘를 AI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차 함수니까 쉽죠. 그래서 풀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또 어떻게 보실 수도 있냐면, 어떻게 보실 수도 있냐, 이제 어떻게 보실 수도 있냐면, 얘는 AI 입장에서 보면 AI에 관련되는 관측치가 이거잖아요. 요 첫 번째 텀.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뭐냐면, 두 번째 텀은 AI에 관련되는 치가 0이에요. 0. 그죠? AI 마이너스 0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 텀은 그 AI와 요 관측 그 인터셉이잖아요. 이게 인터셉의 것에 그 거리 제곱을 반복이 ni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AI와 0과의 거리의 제곱을 반복을 람다만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둘의 AI는 결국 요 둘의 최소화하는 AI는 요 둘의 컨벡스 컨비네이션, 두해 0과 요 인터셉트 간의 somewhere in between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웨이트를 결정해 주는 것이 결국 ni와 람다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ni와 람다의 안에 일종의 가중 웨이티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플러스 람다 디바이드 바이 ni 플러스 람다 타임스 제로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포인트 간의 인터셉트와 제로 간의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슈링키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인터넷이 좀 언스테이블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옵티마이제이션 유징 요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람다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람다가 튜닝 파라미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슈링키지 있으면 이제 튜닝 파라미터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두 사고의 극단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죠. 여기서 람다를 0으로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널티를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널티를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러면 리스트 스퀘어 핏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게 이거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인터셉트가 다 그러니까 클러스터별로 인터셉트를 다 별개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럼 람다 이퀄 G로 무한대로 보지면 워낙 익스트림인데 람다를 무한대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텀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냥 이거를 최소화해 주는 거는 람다 최소해 주는 AI는 0이에요.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텀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0이 되니까 그냥 그 인디비주얼 레벨 그러니까 클러스터 레벨 인터셉트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둘 간에 어떤 somewhere in between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슈링키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요 튜닝 파라미터의 크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튜닝 파라미터를 0으로 집어넣으면은 얘가 2 돼버리고 요 웨이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반대로 해주면은 그냥 0의 슈링키지를 많이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튜닝 파라미터는 결국 트레이드 오프 between fidelity to the data and smoothness of the solution.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데이터에 적합을 많이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적합보다는 스무스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두 번째 이제 실제로 이 마지널 덴스 디스트립션을 계산을 해보자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게 이 경우에는 쿼드레틱입니다. 쿼드레틱이니까 그냥 가우시안 덴시티라고 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나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결국 이 안에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생각해 보면 얘도 역시 노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말이면은 그 노말의 그 평균이 이 아까 한 그러니까 요 AI 스타 AI 헬 스타라는 것은 여기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컨디션의 익스펙테이션 될 테고 베리언스는 계산해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베리언스가 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어 만약에 이 람다가 0일 때는 그냥 반복이 ni였잖아요. 반복이 ni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반복이 ni와 그다음에 람다만큼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ni 데이터만큼 ni가 반복이 있는 거고 0에 해당되는 것이 반복이 람다가 있으니까 샘플 사이즈가 ni 플러스 람다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줄어들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게 이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이 마지널은 이게 지금 마지널이거든요. AI 입장에서 보면 AI 입장에서 이게 마지널이고 분모는 이게 분자죠. 위에 있는 게 분자는 조인트고 분모는 컨디셔널. 그죠? 마지널은 so marginal density is computed by the joint density divided by the conditional density. 그죠? 그러면 8번식이 좀 신기한 게 오른쪽은 AI의 함수거든요. 오른쪽은 AI 함수인데 왼쪽은 AI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구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결국은 뭐가 이게 이거를 요걸 취해 가지고 계산을 해 봤을 때 이 AI에 해당되는 텀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사라집니다. 보시면 요거를 계산을 해 보시면 나중에 유튜브 나올 때 그 계산을 천천히 해 보시면 이게 A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데 요게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쿼드레틱이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만약에 F1과 F2가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 인테그럴이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인테그럴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얘가 쿼드레틱이 아니거나 얘가 쿼드레틱이 아니면 인테그럴이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고, 우리가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인테그럴이 스틸 파라미터의 함수거든요. 얘가 지금 파라미터가 람다하고 이게 베타하고 람다의 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한 줄은 하나의 방법 생각을 해주면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어차피 얘는 기분이 F1도 기분이고 F2도 기분이니까 F1, F2는 쓰되 이 분모에 해당되는 것을 노말로 가정하자. 예? 노말이 아니지만 노말로 가정을 하면 그것이 리저너블한 어프락시메이션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결국 노말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노말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AI 왼쪽이 이 어프락시메이션이 만약에 리저너블 하다면 양변에 AI의 어떤 값을 넣어줘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AI의 파티클러 뭘 넣고 싶으면 AI 스타를 넣어주고 싶겠죠. 그러면 이게 좀 쉬워지니까. 그래서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 FA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에 이 익스포넨셜 안이 사라집니다. 그죠? 0이 되니까 사라지고, 따라서 그냥 상수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근사가 되냐면 이게 사실 보시면 뭐냐면 이 FY 기분 X라는 것이 인테그럴이 들어가는 거, AI에 대해서 인테그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AI에 대해 인테그럴을 한 것을 계산을 해주면 결국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결국은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라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 그러니까 이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주려면 원래는 이거를 이제 테일러 2차 전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을 해가지고 테일러 2차 전개를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이미 이거를 이제 이미 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죠. 우리는 편리하다는 게 이제 통계학에 굉장히 숙달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통계학에서는 이미 정규분포 이런 공식을 덴서티 포뮬러를 굉장히,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갖고 와서 쓰면 우리는 이제 통계학자들은 수학은 어려워하지만 통계 포뮬러를 쓰는 거는 쉬워하니 좀 편해하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수학을 거꾸로 이제 어, 더듬어서 해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 재미로. 예. 그다음 이제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레벨 1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었고요. 지금 레벨 1 파라미터. 이제 아까는 세타 1이라고 썼는데 이제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타 2를 다르게 취급할 거거든요. 세타 2를 그냥 어나더 파라미터라고 아까 생각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는 튜닝 파라미터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결정짓는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 파라미터는 세타이고 이 세타2는 이 람다는 그 슈링키지, 얼마큼 이 슈링키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니까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파라미터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 컴플렉서티 파라미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제 나이브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미싱 데이터 문제니까 이거를 뭐 EM 알고리즘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난 학기에. 근데 그게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게 베스트는 아니고 이제 더 좋은 거를, 이제 우리는 항상 쉬운 답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답이에요. 이게 쉬운 답이지만 그것이 거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서치 조인트 이스티메이션이 왜 좋지 않은 생각이냐면,
이제 조인트 이스티메이션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거를 같이 이거를 실제로 같이 푸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같이 어떤 ML을 풀려고 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하나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해줍니다. 먼저 하나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얘를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주면 람다를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줘요. 그러면 결국 세타 햇 람다가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세타 햇 람다로 놓고 얘를 플러그인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람다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그거를 이제 프로파일 라이클리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프로파일링 한다, 프로파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베이지안에서는 이게 변수를 없애주는,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없애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베이지안에서는 인테그레이션 아웃을 하는 것이고 like 프리컨티스는 프로파일링 아웃을 해줘요. 그래서 베이지안에서 인테그레이션 아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인테그레이트 아웃, 그죠?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아웃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건 베이지안 적인 사고인 거고, 프리컨티스트는 이제 맥시마이즈 아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맥시마이즈 아웃을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게 뭐냐면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파일 아웃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일단 파셜리 맥시마이저를 계산한 후에 그것을 집어넣어 줌으로써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람다만의 라이클리후드로 바꿔주죠. 그러면 얘를 맥시마이즈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진정한 라이클리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진짜 라이클리드가, 왜 진짜 라이클리드가 아니냐면 이거를 프로파일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덴서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이거는 덴서티잖아요. 이 아래 거, 얘는 덴서티인데 이제 얘를 프로파일 해주는 순간 이 안에 랜덤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이게 뭐가 좀 꼬이죠, 그죠? 꼬여서 이렇게 안 됩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다시 말하자면 얘가 덴서티가 아니니까 엄밀하게는 이제 얘를 덴서티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덴서티화 한다는 거는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덴서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아웃을 하는 얘는 덴서티가 되는데 문제는 이 디나미네이터에 해당되는 것이 이게 람다만의 함수일 거 아닙니까? 람다의 함수일 거 아닙니까? 그 람다의 함수인데 람다의 함수라는 얘기가 뭐냐면 람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람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LP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랑 LM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해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것, 요 로그 텀을 무시하지 말고 얘를 반영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문제 인식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일단 람다를 안다고 했을 때 이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안다고 했을 때 그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 세타에 대한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인트 이스티메이션 문제가 아니니까 람다가 알면 이제 세타만에 대한 맥시마이제이션이니까 세타에 대한 추정은 그냥 EM 알고리즘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 파라미터가 아니까 이 파스웨어 컨디션 익스펙테이션 그대로 계산될 수 있고요. 그래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거 이 스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M 스텝에서 업데이트하는 거에서 반복하는 것은 EM 알고리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어, 또 다른 방법은 이제 EM을 안 쓰고 이제 디렉틀리 맥시마이즈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마지널 라이클리드를 그러니까 마지널 덴서티를 계산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라이클리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마지널 덴서티라는 얘기는 이제 그 미싱 데이터 AI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해야 되는 똑같은 아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해야 되는데 AI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얘를 이제
2차 근사 테일러 이제 요 안에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것을 2차 근사를 합니다. 근데 1차 항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차 테일러 1차 전개항이 사라지고요. 2차 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AI AI를 이제 그 변수로 보고 나머지를 다 상수로 본 다음에 AI 햇 스타에 대해서 2차 전개한 겁니다. 테일러 2차 전개.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식이고요. 첫 번째 근사고요. 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Q를 두 번 미분한 건 해시안 아닙니까? 이 해시안을 이제 통계 V라고 이름을 V 인버스라고 이름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요게 노멀 덴서티처럼 보이잖아요. 노멀 덴서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이제 꼼수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꼼수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익스포넨셜 쳐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통계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덴서티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요 적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요것을 다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첫 번째 텀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AI에 대해서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두 번째 텀은 이제 인테그레이션이 계산이 되니까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그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지금 다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을 다시 그냥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세타 람다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함수를 봐서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 라이클리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프로파일 라이클리도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두 번째 텀이 보정 텀이 되는 겁니다. 예, 어저스먼트 텀이 되는데 그 어저스먼트 텀은 결국 그 로그 마이너스 헬시안 네,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요 이파이 해당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상수니까 그냥 C라고 썼고요. 어, 그렇게 그렇게 요 인테그럴을 이제 계산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노멀 모델일 때는 인테그럴이 이그젝트해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음, 지금 지금 어떤 가정이냐면 지금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안다고 하면 그죠? 그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안다고 하면 어, 프로파일 된 이스티메이터가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를 이제 결국 이거를 계산을 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 프리딕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지금 튜닝 파라미터를 알 때 세타를 추정할 것인 거는 문제는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EM도 얘기를 했고 EM 얘기했고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 얘기했으니까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거 세타 추정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세타 추정 말고 람다 추정, 람다 튜닝 파라미터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람다 추정을 하기 위해서 세타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타를 없애버린 게 지금 뭘 한 거냐면은 이걸 한 거예요. 세타를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데이터와 람다의 함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VI가 람다의 함수니까. 그래서 람다의 함수가 되니까 이게 뭐냐 Y 해트가 이 프리딕션이 이렇게 람다의 함수로 표현이 된 거예요. 데이터와 람다의 함수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람다 지금 뭐냐면 람다 구하는 문제니까 람다 결정하는 문제니까 람다 결정 어떤 람다가 제일 좋으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냥 이렇게 프로텍션 그죠? 이 람다 베스트 프리딕터를 람다의 함수로 표현한 후에 베스트 프리딕터를 람다의 함수로 표현한 후에 그것을 그것에 해당되는 그 리스크 펑션 그러니까 뭐 이제 정규 분포니까 이제 리스트 스퀘어 그러니까 L2 로스 그를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프레딕티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람다를 결정해 주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이 모델 셀렉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 셀렉션 문제를. 그러니까 많은 모델 셀렉션 문제들이 결국 그 모델을 캐릭터라이즈하는 튜닝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을 캐릭터라이즈하는 튜닝 파라미터로 표현한 후에 구조화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모델은 기본 튜닝 파라미터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델 튜닝 파라미터 람다는, 죄송합니다. 람다는 이제 이런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문제로 환원을 하면, 그러면 그게 모델 셀렉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왜 하느냐라고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결국 튜닝 파라미터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는 right amount of 모델을 잘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피팅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모델을 너무 지나치게 컴플렉스, 두 번째죠. 모델을 너무 지나치게 복잡한 거고, 그다음에 언더피팅은 모델을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모델이 너무 단순하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대신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적기 때문에 베리언스는 낮고요. 거꾸로 오버피팅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라미터를 많이 한 거니까 이제 바이어스는 사라지지만 베리언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이걸 뭐 그림으로 형상화하면 이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를 그냥 리니어로 핏을 하면 좀 뭔가 바이어스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핏을 하면 완전히 퍼펙트 핏을 하지만 이 자체가 왠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관측치를 꼭 여기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just right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많은 통계학 문제들이 이렇게 그 어떤 상충 관계를 이해한 후에 적정한 그 트레이드 오프에서 적정한 그 타협점을 찾는 문제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e seek to balance the trade-off in the model selection by finding the best lambda star that minimize the predictive risk.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굉장히 뭐 유니버설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제너럴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데이터를 이게 적당히 쪼개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는 트레이닝을 하고 다른 데이터로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런 식의 뭐 트레이닝 데이터, 뭐 테스트 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샘플 스플릿 어프로치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마지널 라이크드 어프로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샘플 스플릿 어프로치는 뭐 머신러닝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통계학에서는 전통적으로는 마지널 라이크드 어프로치를 더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지안 어프로치는 일종의 마지널 라이크 어프로치의 베이지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냐면 이거를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람다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디터미니스틱하게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널 라이크를 구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또 프라이어를 줘요. 그래서 그 프라이어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파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람다를 찾는, 또는 에버리지 아웃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이제 베이지안 어프로치.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샘플 스플릿 어프로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plit the sample into two part, training sample and test sample. 왜 스플릿을 합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인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타를 추정한 게 람다를 추정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코릴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트레이닝 샘플과 테스트 샘플로 두 샘플을 독립적인 샘플로 나누면 하나에서 세타 추정하고 다른 하나에서 람다 추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방해를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말, 그러니까 한 데이터에서 세타 추정하고 다른 한 데서 람다 추정한다는 얘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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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람다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에서 세타를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에서 그 여러 가지 람다에서 어떤 람다가 제일 좋은 거를 다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서 찾아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use the use the training sample to estimate theta for each lambda and use the test sample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ta and lambda by computing the empirical risk function in terms of lambda. So empirical risk function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 이거죠. 요 안에 테스트 샘플 요 익스펙테이션 안에 있는 게 실제로 데이터를 테스트 풀이 관측이 되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람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람다 값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애를 찾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4번이고요. 근데 to make the best use of data, we can compute the average of the empirical risk by k-fold cross validation. 뭐냐면은 이거를 둘로 쪼개는 거를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아예 K 등분을 해가지고 10등분 해가지고 10등분을 해가지고 10분의 1씩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 셋으로 쓴 후 그것을 에버리지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기 나오는 그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제 샘플 스프리트 어프로치는 뭐 이제 적분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머신 러닝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컴퓨터가 알아서 일을 하니까.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적분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타와 람다를 같이 추정하면 문제가 방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람다를 추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람다. 그럼 람다에 대한 마지널 라이크도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럼 세타를 없애려면 뭘 하고 싶습니까? 결국은 얘를 세타에서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면 돼요. 아웃하면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걸 써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편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빨리 설명을 드리자면 얘를 이제 인테그럴을 세타에서 인테그럴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얘를 익스포넨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테일러 2차 전개를 해줘요. 테일러 2차 전개를 해주는데 뭐에 대해서 해주느냐? 프로파일 MLE에서 해주는 거죠. 프로파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2차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형태가 되고 1차 항은 사라집니다. 프로파일 얘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 항의 개수는 당연히 이 세타에 대한 헬시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온 이유는 이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처럼 베리언스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것이 아까 정규 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넣어줘서 계산해주면 결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튜닝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마지널 라이클리드에 대한 근사치가 되는 것이고 얘를 modified profile likelihood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첫 번째가 프로파일 라이클리드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텀이 프로파일 로그 라이클리드고 두 번째 텀이 뭐냐면 modification 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modified profile likelihood in certain 그죠? 이것은 컨시더블 투 스텝 두 개의 텀을 했는데 하나는 프로파일 로그라이크 텀이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어저스먼트 텀인데 그것이 페널티 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타를 에 대해서 프로파일 아웃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페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mall values of lambda means less smoothing, which increases the profile log-like term, but its penalty term also increase. So thus including the penalty term prevent overfitting.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근데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냐면은 원래는 그 쉬바르츠라는 사람이 이제 BIC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아 AIC, BIC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IC는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BIC의 기본 원리는 마지널 라이클리드를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선택에서 이 람다 그러니까 모델 여러 가지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에 대한 각 모델마다 사실은 파라미터가 있는 그 모델에 디펜드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인테그레이트 아웃 해주는 것을 라플라스 어프라시메이션으로 계산한 것이 BIC입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이펙트 모델 아까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튜닝 파라미터 이 람다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실제로 람다를 어떻게 결정하겠냐면 일단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그 마지널 모형이 쉽죠. 마지널 모형이 되는데 그 튜닝 파라미터 람다는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V 매트릭스 안에 숨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오버럴 라이클리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이 람다가 주어졌을 때 일단 프로파일을 해야 되니까 이 프로파일 MLE가 이렇게 프로파일 MLE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어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어 주고 집어넣어 준 게 이거죠. 프로파일 라이클리드가 이제 집어넣어 준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널티 텀이 이제 결국 해시안이니까 두 번 미분해 준 거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람다를 결정짓는 modified profile likelihood 펑션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 통계학적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랜덤 임팩트 모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추정 관련 기본 이론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스무딩 스플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플라인 그러니까 보시면 이 제목이 스무딩 스플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스플라인 플러스 스무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플라인을 스무딩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스플라인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스플라인이란 일종의 그 다항 함수로 그러니까 다항 함수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항 함수로 어떤 함수를 근사시키는 거를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어원은 이 배, 보트 옛날에 보트를 보트를 하면 얘가 이제 유선형으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각도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무슨 예, 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 점을 딱딱 찍어 놓고 거기서는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제 사포질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네.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그젬플을 보시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스킨 폴드 thickness 오른쪽이 나이고요. 나이별로 그 피부에 무슨 뭐 어떤 특정 그거에 이게 어깨인가 무릎인가 종아리인가 잘 모르겠. 아무튼 어디 근육 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면 상관이 있죠, 그죠? 상관이 있는데 이게 리니어하지도 않고 뭔가 좀 이런 이상한 실제 데이터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싶다고 이거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스플라인은 그래서 오더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항 함수 케이스 오더 그럼 3차로 간다면 3차로 하는 거를 큐빅 스플라인인데 이거를 피스와이즈 3차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쪼개 가지고 x축으로 이렇게 몇 개를 쪼개 가지고 각각에서 3차 함수를 근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건을 또 붙여주고 싶죠. 뭐냐면은 얘가 연속이어야 되고 그죠? 각각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좀 잘 연결돼야 되니까 그 어떤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델리버티브가 그러니까 k-1차까지 다 연속이야. 미분계수가. 그래야지 이제 잘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벌써 이 수학자들이 옛날에 아주 오랜 이런 문제를 다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띠어렘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그죠? 일단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즉 F를 찾아내는 거죠. F를 찾아내고 싶은데, F를 찾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건이냐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면서 이 M, 어, M, M, M차 미분 계수의 제곱의 뭐 인테그럴, 이게 이제 위글리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0이면 만약에 0이면 그죠? 그럼 아주 스무드한 거죠. 이게 오른쪽이. 근데 이제 조금 얼라우 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족해주는 것이 어, 이런 솔루션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결국은 요 인터벌 내에서 이런 폴리노미얼이 되고 EM-1 이런 폴리노미얼이 되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스플라인이면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서로 연속인 그런 것이 이 문제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써볼래 the function space, the class of functions with m-1 continuous derivative and m's derivative square integral is called 서볼레 space. 그리고 람다는 여기서 람다가 0이면 그냥 핏이죠. 람다가 0이면 그냥 핏인 거고 람다가 무한되면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오른쪽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 극단을 생각을 해준 건데 그래서 이 0일 람다가 0이면은 그냥 그 f hat은 y가 되는 거고 무한되면은 결국 세컨텀 도미네이트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컨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의 일종의 컨비네이션을 한 거니까 그것이 이제 이것이 내추럴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뭐 이렇게 지금 포인트가 있고 그 타우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차 함수, 2차 그러니까 인터셉트 1차 함수, k차 함수,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그 k차 함수를 이렇게 시프트한 거죠. 네, 로케이션 시프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파지티브 파트만 해준 거.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트렁케이티드 파워 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또 이제 컴퓨테이셔널리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비스파일라인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죠. 뭐 연속이랑 뭐 등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더리에서 또 이게 뭔가 이상하지 바운더리에 컨스트레인트를 놓고 해주면 베이시스 펑션을 내 개수가 n이 되게끔 맞춰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게 비스플라인이고 이게 디그리 1, 디그리 2, 디그리 뭐 쭉 있는데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 문제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스플라인 베이시스 펑션을 이 non-linear regression의 베이시스 펑션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귀계수를 이렇게 이거 지금 베이시스 펑션이니까 회귀계수를 이렇게 추정하는 문제로 핏을 해주면 이걸 그냥 이렇게 핏을 해주면 얘는 너무 오버핏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스무딩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것만 미니마이즈 해주면 얘는 너무 위글리 핏이 되니까 뭘 해주냐면 여기에 페널티 그러니까 이제 그 렌시 이분도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그러니까 이미 아주 옛날에 이걸 다 생각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튜닝 파라미터 람다를 가지고 이게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바꿔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랜덤 이펙트 모델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 스퀘어 파트고요. 이게 튜닝 파라미터 곱하기 이게 L2 로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스무딩 스플라인이 결국 이 스무딩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난리니어한 베이시스 펑션에 적용한 해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요. 이 문제를 풀면 이 지금 뭘 결정하면 되는 문제냐면 베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베타. 왜냐하면 B는 이미 주어진 기분이거든요. B 노은 람다 기분 그리고 오메가 논이니까 이건 베타에 대한 쿼드레틱 함수예요. 베타에 대한 쿼드레틱 함수이기 때문에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로스드 폼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베타 햇이 이렇게 그 표현이 되고 이게 약간 그 리치 리그레션처럼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국 엔드 오브 더 데이 이런 형태로 튜닝 파라미터 람다에 대해서 스무딩이 결정되는 형태로 리니어 스무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요. 뭐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결국 스무더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로 될 수가 있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면은 이런 식으로 핏을 하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0이면 좀 더 이게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러플리 뭐냐면 이거는 파라미터 개수를 4개를 추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파라미터를 10개를 추정하는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파라미터가 뭔지는 이 안에 그냥 숨어 있는 거죠. 리니어 스무더 안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보시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0이 더 많이 핏을 하죠. 더 이렇게 더 유연하죠. 그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초이스 오브 람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폴드를 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그냥 잭나이프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그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생각을 한 후에 핏을 한 후에 그것과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미니마이저는 람다를 살 수 있는데 이게 리니어 스무더인 경우에는 이거를 일일이 다시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좀 계산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리니어 스무더 의 매트릭스 다이고널 폼만 가지고서 쉽게 계산이 돼서 계산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널 리치 그러니까 이 스무딩 스플라인은 수학자들이 나온 건데 이제 그거를 저 그레이스 와바라는 위스콘신에 계시는 그레이스 와바 선생하고 그래서 이제 통계학으로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꼽혔죠. 그러다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은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 펑션 오프라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 티어리가 의 전초가 스무딩 스플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딩 스플라인은 이제 유니베리트인 거고 이게 이제 더 제너럴한 거죠. 그러니까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트 스페이스는 더 제너럴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생략하겠습니다. 멀티베리트에서는 이거를 각각을 스무딩 스플라인을 그죠? 이것이 일단 에디티브한 가정을 하면은 그것이 마지널 민 펑션을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것은 이제 그 유니베리트 스플라인을 각각에 대해서 한 다음에 서로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계산해 주는 문제로 풀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 툴 레벨 모델은 클러스터 스트럭처를 반영해주는 모형인데 그것을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노이센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아웃컴 모델에 들어가는 노이센스 파라미터를 베이지안 방식으로 즉 뭐냐면 랜덤으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어프로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2, 이 F2의 가우시안 어센션을 해주는 것은 결국은 L2 피널티 텀을 반영한 피널라이즈드 라이크드 메서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레벨 2 모델 파라미터는 결국 모델 셀렉션의 튜닝 파라미터 문제로 볼 수가 있고, 그 튜닝 파라미터는 슈링키지 이스티메이션의 레벨을 결정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튜닝 파라미터를 고르는 방법은 샘플 스프링 메소드 어프로치를 쓰거나 아니면 마지널 라이크를 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널 라이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 그 정도가 이제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레퍼런스고요. 예. 질문이 라지스트 튜닝 파라미터 람다는 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추천하나요? 이 컨벡스한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컨벡스 하지 않나요? 제가 계산을 대학원생들을 주로 시켜가지고 계산은 많이 퇴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한 계산 했는데 컴퓨팅을 거의 그 초보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튜닝 파라미터 이것이 보통은 이제 유니베리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튜닝 파라미터가 이제 유니베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베리트니까 사실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바이섹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죠? 잘라가는 식으로 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게 2디멘전이나 3디멘전만 돼도 이제 어려워지겠죠. 네. 그게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릅니다. 저의 답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요 슬라이드 좀 지나서 잠깐 degree of freedom 개념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공학자인데 네. 저쪽에서 unknown 데이터, unknown 펑션을 다룰 때 degree of freedom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요 네네. 그렇죠. 통계학에서 지금 강의하신 맥락에 벗어나도 좋으니까 degree of freedom이 대략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잠시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그냥 모델 스페이스의 디멘전 아닌가요? 저는 네, 그게 사실 통계학에서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여기 스무더 어디죠? 지금 예.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프리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모델링을 그냥 리니어 모델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y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로 핏을 한다 그러면 그 모델 그 민 펑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2 아닙니까? 2. 그죠? 그 베타 0와 베타 1. 만약에 그거를 3차로 하면은 이제 인터셉트까지 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4가 되는 것이고요. 네. 좀 더 좋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더 좋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뭔가 좀 공기 같은 거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거를 오히려 네,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 수학적으로는 그냥 그 모델 스페이스의 디멘전?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네네.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박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네. 제가 예, 세목 숙제를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혹시 다음 시간에 좀 더 나은 답변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네네, 초반에 라플라스 어프락시메이션 설명하셨을 때, 네네, 네, 이제 원래는 이제 AI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이제 마르지널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그건데, 나중에 라플라스를 설명하실 때는 AI에다가 AI 스타 헷을 넣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게 베이지안이나 인테그럴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지안 입장에서는 그냥 인테그럴을 하는 건데요. 근데 베이지안은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뭐 MCMC 같은 걸 하겠죠. 그 이제 샘플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게 쿼드레틱이면 예를 들어서 쿼드레틱이면 제일 쉬운 거잖아요. 쿼드레틱이면 제일 쉬운 거고 이게 AI에 대해서. 근데 쿼드레틱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어 이제 그 베이지안들은 이제 깁스 샘플링을 써가지고 이제 샘플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근데 만약에 어널리틱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게 적분을 근사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2차 근사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통계학에서는 이 정도 많이 씁니다. 근데 아마 수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더 뭐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 계산하는 그냥 어떤 하나의 트릭인 거죠? 예, 예, 그렇죠. 적분. 인테그럴을 2차 근사하는 거예요. 인테그럴을 인테그럴 요 안에를 2차 근사를 해가지고 정규 분포, 네, 정규 분포로 근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군요. 라플라스, 예, 어프락시메이션. 아, 아마 그렇군요. 더 좋은 수치 해석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니까, 네, 그리고 이거 약간 다른 질문인데, 네, 람다를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마지널라이즈 어프로치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실제로 마지널라이즈 어프로치를 쓰나요? 지금 보통은 모델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슈로 보통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제가 쓰는 거 밖에 사실 못 봐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네네. 머신러닝 동네에서는 이것만 쓰겠죠. 컴퓨팅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뭐 통계학 쪽에서는 뭐 이 마지널 라이쿠드나 아니면 베이지안으로 쓰는 게 굉장히 내추럴한 방법이거든요. 통계학적인 사고로 어, 치면.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가지 질문이 왔는데요.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전통적인 ML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Modified ML을 계산하는 것의 이점은 수정량이 언바이즈드하다는 것인가요? 그 외에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예, 예, 좋은 질문이고요. 어,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그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이냐면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마우스를 그 조인트 이스티메이션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조인트 이스티메이션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널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마지널 맥시마이즈면 왜 좋냐면은 결국 이것이 바이어스도 바이어스가 이제 안 생기니까 추정이 더 정확한 게 되는데 그
그거 외에 다른 이점이 또 있을까요? 다른 이점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일단 더 바이어스를 더 줄여준다는 게 제일 좋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결국 점추정이 정확하기를 원하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특별히 또 노이즈 파라미터의 디멘전이 크고 증가하고 그럴 때는 이 마지널 IQ 어프로치가 굉장히 파워풀해지죠. 다른 질문? 네,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